이제 그러면 이제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뽑아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이게 인터넷에 제가에서 받은 내용인데 사랑니를 뽑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뽑는다. 그래서 염증을 유발하고 아까 말씀드린 앞니를 썩게 하고 또 뼈도 녹이게 되고 뭐 낭종 물혹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어금니가 잘못 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사랑니에서 그 앞니가 틀어질 수 있다. 이게 정말인지 아닌지 뭐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간혹 그 턱뼈가 부러지는 거를 더 그러니까 유발 요인이 됐으니까 더 잘 부러질 수 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랑니를 발치하지 않아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조사한 보고를 보면 제일 뭐 흔한 게 이제 감염 때문에 의한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감염이랑 염증은 다른 얘기인데 하여튼 감염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발표한 보건도 이제 너무 다양하죠. 그러니까 4분의 1에서 거의 70% 이상까지 감염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경험한 거에 대한 발표를 하는 거니까 뭐 관리 잘하는 분들만 보는 치과에서는 이 정도밖에 낮게 나오는 거고 이제 관리 안 되고 그 구강 위생이 안 좋은 데가 주로 환자분들이 그런 데는 높게 나오고 그러는 거죠. 어차피 입안에 항상 아까 말씀드린 세균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나 관리하고 몸 컨디션을 얼마나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감염률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혹이 생길 수 있고 앞니 뼈를 녹일 수 있고 그다음에 흔하진 않지만 종양이라고 표현하는데 종양은 그냥 혹을 얘기하는 겁니다. 혹. 그러니까 종양도 뭐 악성, 양성이 있는 건데 악성은 우리가 말하는 그 암을 얘기하는 거고 양성은 그냥 일반적인 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턱뼈에도 종양이 생깁니다. 뭐 드물긴 하지만 그 중에 이제 악성은 구강암이라고 해서 암인데 그게 꼭 사랑니 때문에 암이 생기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이거보다 더 드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하악골 골절, 뭐 두통, 총생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염증 생기는 건데 우리가 이걸 치관주의염이라고 합니다. 치관주의염.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잇몸이 이게 제대로 못 나오면은 잇몸이 이렇게 뒤쪽으로 덮이게 되는데 이 틈이 있어서 틈으로 음식물도 끼고 세균도 자꾸만 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붓고 아프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깨끗이 관리하고 그러면 가라앉긴 하는데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면은 그 삶의 질도 떨어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니까 결국 이제 차라리 그럼 뽑는 게 낫다 그렇게 되는 거. 이걸 급성 감염 상태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붓고 아프고 그런 걸 이때는 바로 뽑기가 좀 바로 뽑는 게 아니고 왜냐면 오히려 더 우리가 흔히 썩난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외상을 주기 때문에 더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염증을 일단 가라앉힌 다음에 뽑게 됩니다. 이걸 치관주의염이라고 그러고 낭종이란 거는 이쪽 보시면 이제 사랑니가 이건 더 심하게 이렇게 묻혀 있죠. 더 심하게 묻혀 있는데 사랑니가 이렇게 묻혀 있으면 사랑니를 원래 싸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우리 이가 턱뼈에서 만들어져서 바깥으로 나올 때까지 주머니에 싸져 있거든요. 주머니에 싸져 있는데 그게 이제 불활성일 때는 이렇게 약간 그냥 막 정도로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자극을 받으면 그 안에 물이 차면서 이제 점점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낭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낭종, 물혹. 낭종은 이제 턱뼈에만 생기는 건 아니고 우리 인체 내에 어디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콩팥에서도 생길 수 있고 뭐 다른 데서도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건 이제 다 그런 발생학적이나 조직학적으로 그럴 낭종을 만들 수 있는 세포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생기는 건데 하여튼 그렇게 물혹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환자분은 왼쪽에 하여튼 사랑니를 싸고 있는 물혹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낭종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이거고 여기 이제 근데 이런 게 종양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사진 안 찍었는데 종양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정말 드물게는 여기 뭐 조직 검사를 해봤는데 암이 있다 뭐 그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건 저는 죄송하지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정말 드문 경우고요. 보통은 그냥 잇몸에 그냥 암이 생기죠. 이제 인접 제2대구치 앞니 어금니 충치가 생길 수 있다. 여기 보시면 이 오른쪽 요게 지금 아까 여기 음식물이 끼면서 자꾸만 문제를 일으켜서 이 앞니가 썩은 겁니다. 앞니가 썩어 그럼 결국 이까지도 이 뿌리 끝 이쪽으로 썩어 있으면 이거 치료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썩어 있으면 이렇게 뭐 떼우면 되는데 여기가 썩어 있으면 이게 떼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같이 뽑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썩기 전에 아니면 조금 썩었을 때는 어떻게든 치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썩었거나 썩기 전에 뭐 사랑니를 뽑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흔히 잇몸뼈가 낮아지는 거 우리가 풍치라 그러죠. 풍치. 그 잇몸병, 치주염 그렇게 한자로 치주염인데 여기도 이제 염증이 계속 있다 보니까 뼈에 염증이 생기면서 이제 뼈가 녹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풍치라고 보셔도 됩니다. 국소적으로 생긴 치주염, 풍치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도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도 그렇고 사랑니 때문에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가 어금니가 첫 번째 어금니, 두 번째 어금니는 우리가 저작을 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랑니 때문에 앞니까지 못 쓰게 되니까 결국 어금니가 하나밖에 안 남게 되는 거죠. 요즘 임플란트 같은 걸 하긴 하지만 결국 하여튼 그래서 가능한 자기 일가 있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되기 전에 하여튼 사랑니를 뽑는 게 좋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건 좀 특이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흔하지는 않은데 이 사랑니가 기울어져 나면서 공간이 부족해서 오히려 그 앞니가 제대로 못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치과 교정 이를 움직이는 걸 교정과라고 하죠. 그래서 치과 교정과랑 협의 진료를 해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니를 뽑고 요거를 이렇게 끌어올릴지 아니면 차라리 그냥 요걸 뽑고 사랑니를 어금니처럼 쓸지 뭐 그런 걸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맹출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그다음에 전방치열 이렇게 앞니가 이게 근데 정상 교정 치료를 하지 않는 이상은 앞니는 원래 약간 삐뚤합니다. 원래 대부분의 성인들은. 근데 이게 이제 사랑니 때문에 이게 그 앞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니까 점점 밀어가지고 앞니가 삐뚤어지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논문이 여러 논문 이제 나오는데 이거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좀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고치면 제3대 우치가 전치부 치아, 그러니까 앞니, 총생이라는 건 이렇게 삐뚤삐뚤한 걸 총생이라 그럽니다. 촘촘하다는 뜻. 총생을 야기한다는 명확한 결론을 낼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바이아스라 그러는데 편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환자를 보니까 그런 것 같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그 원인과 결과로서 그거를 보고할 바는 없다. 왜냐하면 그래서 전치부 치아 총생을 예방하거나 재발을 또 다시 총생이 또 교정을 해도 또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3지를 꼭 뽑을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저희가 학생 때 배운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가 원래 약간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원래가 우리 얼굴뼈 자체가 약간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그래서 교합압이 원래 앞쪽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약간 앞쪽으로 미세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이가 앞으로 쏠리려는 힘이 원래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니가 시간이 지나서 조금씩 이렇게 삐뚤어지려고 하는 거지 꼭 사랑니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연세 드신 솔직히 치과 의사분들 중에서 연세 드신 분들은 사랑니 때문에 이거 앞니 삐뚤어진다고 사랑니 뽑으라고 하면 그러시거든요. 근데 학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턱뼈가 부러지는 것도 사랑니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놔두는데 부러지는 건 아니죠. 어디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부러지는 건데 그 충격, 그러니까 흔히들 이제 맞아서 부러지죠. 이게 좌측, 그러니까 아까 왼쪽 여기가 이걸 우각부라고 표현하는데 왼쪽 우각부가 부러졌다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맞아서 부러지는 겁니다. 오른손잡이가 때리면 여기 때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가 이제 사랑니가 있으면 골량이라고 표현하는데 뼈가 얼마 없기 때문에 더 충격이 약해서 부러질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니 때문에 우각부 골절이 더 흔히 일어난다. 그래서 사랑니를 그래서 뽑는 게 좋다. 근데 제 케이스를 보면 근데 그것도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죠. 왜냐하면 안 맞았으면 안 부러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맞아서 부러진 거니까. 근데 제 케이스를 보여드리면
이 환자분 여기 사랑니가 양쪽에서 여기 썩어 있었죠. 썩어 있어서 사랑니를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뽑고 나서 뼈가 잘 안 물었는데 그러고 나서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이 뼈가 뽑고 나서 한 3, 4개월 지나가지고 뼈가 너는 충분히 차고 강도도 괜찮았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 맞는 강도가 중요한 거지 뭐 사랑니가 있다고 꼭 부러지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만큼 뼈가 적으니까 그 약한 힘에도 그 위험이 있다라는 얘기지 꼭 사랑니 때문에 안 부러질 게 부러졌다 뭐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원래 학문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저런 거니까 하여튼 꼭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